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어느새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다가섰어요. 요즘 마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도 살짝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죠. 얼마 전 퇴근길에 따뜻한 커피를 손에 꼭 쥐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또 다른 사람은 목도리를 몇 번씩 돌려 감고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웃음소리와 그 따뜻한 표정이 마치 찬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같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따뜻한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 주변은 충분히 온화해질 수 있다는 걸요.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는 따뜻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핫팩, 따뜻한 옷, 커피 한 잔. 하지만 이런 추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따스한 미소, 작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서로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모여서 서로에게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줄 거예요.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따뜻하게 시작해볼게요.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대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듣기엔 참 좋다 그렇긴 하네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Cause I will make you believe 지금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네가 꼭 내 것 같은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오늘의 톡. 네, 두 자매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명나게 이야기하는 오늘의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할 말 많은 주제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추위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유는요. 우리 나영 씨가 수족냉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수를 쳐야지 그나마 손끝에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좀 따뜻해지거든요. 맞아, 겨울철에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점점 그렇게 되면 전 손부터 하얗게 아니면 좀 더 파랗게 떠요. 지금도 방금 손을 잡아봤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쵸. 날씨가 아직 엄청나게 추운 겨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짝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좀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얼린 것처럼 차가워져요. 아니, 나영 씨. 근데 그러면 진짜 좀 곤란한 게, 나영 씨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종종 하다가 사람들 두피나 이렇게 살을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으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차갑냐면서. 실제로 놀라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에 이렇게 손 최대한 안 닿으려고 네. 이렇게 뭐 커트보나 파마보나 이렇게 할 때 목에 이렇게 데이는데 손을 최대한 안 데이려고 노력해서 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닿으면 손님들이 이렇게 흠칫흠칫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라시긴 하세요. 너무 사과하셔야 차갑다고. 돼요, 사과하셔야 돼. 그냥 항상 이제 죄송하다고 해요. 싹 닿으면 아차워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좀 차가워서 따뜻한 물에 좀 데워놓고 해야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데워. 생각하니 좀 웃기네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좀 마르신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실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진짜 파이팅입니다. 뭐 답이 없어요. 겨울엔 지방을 둘러야 따뜻해요. 추울 때는 장사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살이 좀 쪘잖아요. 추위를 덜 타요. 그쵸. 확실히 지방이 있으면 추위를 덜 타긴 한다니까요. 네. 근데 수족냉증은 따로 없으시죠? 발가락이 시리다는 느낌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손은 안 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영 씨보다 그냥 외투 하나 덜 입어도 전 춥지가 않아요. 지방을 한 번 더 두르셨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맨날 아영아 안 춥냐? 그러면 돼지는 춥지 않지?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추위를 덜 타는 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추위가 많이 오면은 실내에 있어도 추운데 이제 그거 아영 씨 같이 더위를 좀 더 타거나 아니면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은 히터를 빵빵하게 켜면 너무 덥다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난다고 힘들어 하거든요. 전 환기시키죠 바로.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켜도 추운데 자꾸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하면 손은 자꾸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 근무할 때도 여러 선생님들이랑 있다 보면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그리고 히터를 답답해하는 사람과 제가 이제 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에는 제가 진짜 얼어 죽고 어떤 날엔 그 쌤이 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는 좀 덜한데 겨울에는 그게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온도가 심하죠. 네네. 근데 그때는 좀 추워하는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머리가 좀 젖어 있으면 온도가 더 떨어져서 더 춥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보다 실내가 좀 더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늘이고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매한 11월 달에 계절이 오면 이제 안은 조금 더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옷으로 조절을 좀 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 추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따뜻한 마음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싶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때는 2021년 11월에서 12월쯤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 저는 LG 헬로비전에 이제 입사를 하고 경주와 대구를 오가면서 동대구역에서 한 번씩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네네. 그 차를 탄다는 건, 네.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놓쳤기 때문에 동대구역까지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지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남아요. 또 그거는 기차니까 더 빠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주변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침에 굽는 토스트 냄새는 정말 절 가만두지 못하거든요. 너무 맛있죠. 그 냄새에 홀려가지고 거기 홀린 듯이 가서 딱 앉아서 무슨 토스트 하나랑 커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세트로 팔기 때문에 같이 내주시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커피 먼저 드릴까? 감동이다. 완전.
그런 섬세한 마음이 고객을 더 감동시키고 장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전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쵸, 마음이 사르르 녹죠. 갑자기 따뜻해진 느낌이었어요. 그쵸. 맞아. 사람의 온기가, 마음의 온기가 진짜 추위를 물러가게 하는 마법 같은 일이라니까요. 네. 저를 그냥 한 명의 고객으로만 본 게 아니라 추울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 봐준 게 진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영 씨는 이런 뭐 경험이 있어요? 마음의 온기, 따뜻함.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는데 저는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네네.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학원의 상황이 뭐 히터가 되게 빵빵한 학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온풍기 조금 틀긴 하는데 그래도 창문가에 앉으면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이런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리는 항상 환기가 너무 잘 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춥겠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1시간씩 이제 애들이 없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추운 건데 참아야죠. 옷 입고 참고 있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다음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한두 명이 와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되게 그 시간은 학생이 제일 적은 시간이었어요. 공간은 넓은데 더 춥겠죠. 네네. 근데 제가 계속 약간 추워하는 게 그 1학년 학생의 눈에 좀 이렇게 보였나 봐요. 선생님, 추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이름이 도영이였는데, 도영아, 선생님 좀 춥다. 도영이는 안 추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따끈따끈해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도영이는.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 약간 생물학과 출신이니까, 나는 표면적이 넓고, 얘는 표면적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더 빨리 돌겠구나. 그래서 덜 춥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영이는 저한테, 선생님, 손 잡아줄까요? 이러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감동. 애기가 왜 이렇게 스윗해요? 와, 진짜 그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말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추워하는 것 같은 선생님을 위해서 손을 잡아준다는 게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도영이가 그쵸. 저를 너무 귀엽다. 요즘 애기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나. 엄청 스윗하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웠나 봐요. 그쵸, 엄청 사르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잡고 있다가 도영아 선생님 이제 너무 괜찮아. 진짜 너무 고마워. 이제 선생님이 더 따뜻해져서 공부 더 잘할 수 있겠어 하고 공부 겁나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겨울철에 귤을 너무 좋아해서 귤을 좀 갖고 다녔는데 도영아 이거 동생이랑 같이 먹어 그러면서 귤 한 2개를 손에 쥐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손잡아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추운 겨울에 제가 이제 추위를 엄청 많이 타니까, 어차피 뭘 해도 추워질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 잠깐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주머니에서 그 핫팩을 꺼내주면서, 아니야. 그 패딩 안에 약간 몸 안쪽에 어딘가에 붙여놓 겨드랑이 혹시?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몸 품안 어딘가에서 이렇게 핫팩을 꺼내더니 쓰던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쓰던 거 내가 추워할까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오기 전에 핫팩이 뜯어놓으면 금방 안 따뜻하니까 품어놔야 열이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까서 제가 오기 직전에 빨리 까서 이렇게 품어놨던 거예요. 따뜻하게 열어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청 뜨거워진 핫팩을 전해주면서 일부러 내가 데워놨지 이러면서 뿌듯하게 말하는데 그때 좀 따뜻한 온기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손자까지 봤을 것 같아요. 이래. 누군지 몰라서 손자는 못 봐요. 이 손자까지 봤을 것 같아요. 손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한가. 진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동이죠. 진짜 감동이네요. 다른 사람이 추워하는 걸 아니까 그걸 이제 미리 데워놓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따뜻함 때문에 우리가 좀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날 아직도 너를 잊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Hey girl, can you please tell me why? No, you don't have to lie. It hurts me so, but I want you to know.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내 사랑이자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너 길이 위리 우리의 길이 위리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해 걷는 걸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너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난 하지만 행복해 이제 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다음에 꼭 나 같은 남자는 피해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너의 부모님 남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한 방울 눈물 없이 단 한 번의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너무 편안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꿈에서라도 즐거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간 사랑으로 난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이의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바깥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따뜻할 때는 엄청 많이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거의 겨울잠을 자는 진짜 그랬어요. 겨울방학 때 집 밖에 안 나가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 살던 동네 그 어디 근처에 만화방이 있었는데 그때 만화책이 막 100원 막 이렇게 대여하고 이랬었잖아요. 네네네. 그 시절에 이제 아영 씨가 만화책을 대여를 해오면 이제 맞아, 저 10권씩 대여해왔던 것 그쵸, 같아요. 10권, 20권 뭐 되는 대로 어쨌든 대여를 해와요, 엄청.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우리가 겨울에는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뭐 컴퓨터 게임을 하던지 뭐 숙제, 뭐 방학 숙제나 밀린 숙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뭐 딱히 뭐 놀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되면 만화책을 보는데 추워지면 또 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아영 씨랑 아니면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기 하고 뭐 그냥 심심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고 좀 뒹굴고 있다가 뭐 만화책 다 보면 이제 학원 가는 길에 반납하고 추위를 제일 덜 타야 되니까 외출하는 김에 겸사겸사 만화책도 반납하고 다시 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오면은 밖에 안 나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만화책 그 당시에 한 권에 100원이 다른 데보다 쌌던 거거든요. 맞아, 다른 맞아. 데서는 엄청 200원, 쌌죠. 300원 했는데 거기는 거의 3분의 1 값이니까 방금 생각했는데 그거 꽤 쏠쏠했던 것 같아요. 엄청요. 그게 100원씩 해가지고 뭐 10권, 20권 이렇게 빌려오면 며칠을 편안하게 지내니까. 맞죠. 사실은.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게 저희는 3남매였기 때문에 막내까지 보면은 거의 이건 뽕을 뽑는다라는 수준이었죠. 아, 그쵸. 어릴 때는 100원이 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꽤 괜찮았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지점보다 훨씬 싸고. 맞아요. 한 3분의 1 가격에 맞아요.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날씨가 추워지면
제가 차를 또 일찍 산 이유가 추위 때문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걷는 그 시간이 너무 추웠어서 제가 20살 그 무렵쯤에 다니던 그 미용실은 제가 아침에는 거의 한 3코스 가량을 걸었어야 했어요, 총. 그러니까 버스 타러 가는 길을 한 코스 반을 걷고 내려서 한 2코스를 걸었거든요. 뭐 노선이 별로였어요? 네, 당시에? 노선이 좀 힘들었어서 출근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근데 이제 여름에는 땀이 나도 좀 괜찮았는데 겨울에는 그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이제 대구 분들은 알겠지만 죽전내거리나 그쪽을 거쳐가는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죽전에가 바람이 진짜 세요, 거기가. 바람길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네네, 거기가 바람이 너무 세서 겨울에는 진짜 머리통이 깨질 것 같고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코가 찢어지고. 안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일찍 샀는데 그 차를 사기 전에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겉옷을 2개를 입고 다녔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안에 그거 뭐 나시 같은 거 입고 나시를 입고 겉에 이제 티를 입잖아요. 맨투맨이든 뭐 니트티든 니트티를 입고 그 밖에 코트를 하나 입고 그 밖에 패딩을 하나 더 입어요. 네, 방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코트를 입고 패딩을 더 입는 거죠. 네. 코트에 패딩이요? 네네. 그렇게 하고 되면은 목도리 하고요. 뭐 스타킹이나 이런 거 신으니까 타이즈, 예전에는 뭐 기모 타이즈 이런 거 많이 신었잖아요. 기모 스타킹. 무조건 기모 든 걸로 입고 양말 하나 더 신고. 바지 하나 더 입고. 그쵸. 근데 바지, 그 당시에는 바지 같은 게 또 짧은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반바지 입었었는데 기모 스타킹은 절대 놓지 않고 꼭 챙겨 다녔어요. 꼭 입고. 맞아요. 그렇게 겉옷을 2개 입어도 목을 이렇게 움츠려서 집에 오면은 알죠? 승모근이 올라온 그 느낌. 뻑뻑한 느낌.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싸매고 다녀도 이 추위엔 장사가 없고 정말 속이 떨린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항상 속이 떨리고 손도 차갑고 발가락도 차가우니까 발가락도 시리고 이 겨울철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턱이 큰 곳에 발가락이 잘못 이렇게 탁 걸린다든지 그러면 진짜 발가락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비명 질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그때도. 맞아요. 추위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정말로 저도 아침 굶고 가면은 속이 떨린다고 달달달달달 이런 그쵸.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거 먹으면 좀 낫죠. 네. 그래서 자판기에 있는 그 코코아 같은 거 이런 것도 겨울철에 먹는 게 진짜 별미였어요 저는. 그거 먹는구나. 저는 사실 잘 안 먹거든요. 어릴 때는 그 학원 자판기 같은 것도 있었고 바깥에서 코코아나 율무차 사 먹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먹지만 코코아랑 율무차 사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율무차 먹고 싶네요. 저 그 추울 때 등산한 적 있는데 갓바위에 밤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밤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추운 날이어서 바람이 진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쳤는데 그때 이제 올라가서 땀도 식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올라갈 땐 몰랐는데 정상 올라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앞에 자판기에 코코아를 뽑아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속이 따뜻하니까. 그랬어요. 혹시 뭐 추위에 관련된 다른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연탄이요? 연탄이요. 봉사활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있는데 전국 각 지역에 뭐 연탄은행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연탄은행에서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기부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연탄을 사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연탄을 나눠주곤 하거든요. 근데 매년 기부금이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연탄 쓰는 집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쵸. 연탄 쓰는 집도 줄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연탄이 줄면 쓰고 있는 집이 뭐 사실 가스로 바뀌면 어쩌면 좀 다행이긴 하죠. 근데 연탄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집도 있는데 연탄 값은 사실 매년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지원금은 사실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근데 연탄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탄은 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탄을 굉장히 많이 아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 6장은 써야지 하루 종일 따뜻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은 나는 10월 한 중순?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추워지니까 10월 중순부터 켜야 되는데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켜는 거예요.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버텨요.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마침내 켜게 되면 이제
따뜻하지 않게 미지근할 정도로만 이제 켜는 거죠. 근데 겨울에 온전히 따뜻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영 씨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집이 너무 춥다, 수족냉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집이 너무 춥다는 안 했지만 수족냉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트 입고 있다 하잖아요. 2개씩 네네. 입는다. 그분들은 집에서도 항상 패딩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무겁죠, 항상. 그리고 씻을 때 잠깐 이제 연탄 좀 덧대가지고 바짝 씻고 바로 들어오시고. 좀 너무 차가우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어디서 물 끓여가지고 그걸 그냥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실까. 근데 요즘에 참 그 SNS나 이런 거 보면 세상 좋은 거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어렵게. 그런 거 보면은 참 좀 속상하네요. 여름철은 그래도 조금 더워도 참을만 한데 추운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맞아요. 힘들어요. 한 번 연탄을 뭐 1000장 정도 사놓으면은 이걸 몇 달을 걸쳐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도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봄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쓰잖아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이제 하루에 몇 장씩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걸 펑펑 쓸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던 그 가로수 교체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 연탄이나 이런 데 좀 더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또 골고루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복지 예산은 그래도 많이 안 깎지 않을까라는 제 복지 예산을 생각입니다. 깎지 않아도 어쨌든 연탄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항상 부족해. 충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그냥 살 수 있게끔만 해주는 거잖아요. 쾌적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속상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연탄 은행에서도 사실 연탄을 사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연탄 배달 봉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배달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쵸. 그 돈을 아껴가지고 연탄 몇 장 더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노력, 그런 봉사활동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고 계셨어요. 연탄 봉사는 근데 꽤 많이 하고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언론에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더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연탄. 네. 미지근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 정말 너무 추워서 큰일 나지 않을 정도로만 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알려져서 연탄 이렇게 많이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모두가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그런 취재를 하면서 제가 봉사활동을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올해는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플랜카드나 이런 거 걸린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교회에서 아마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하실래요? 오늘 마침 블랙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옷 그대로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나중에 후기 말씀드릴게요. 누가 내 격에 입김을 불었나 아니면 실수로 물을 쏟았나 고작 한 달이 10년 전일 같아 아니 내가 벌써 이럴 나이인가 그것이 떠올라도 그때 그 느낌 뭐 이런 게 다 기억이 안 나 내가 좀 눈물을 흘린 영화 줄거리처럼 후회 없는 사랑 후 이별에 따른 우려남일까 익숙하고 편한 게 그저 좋았던 내 착각일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금방 아픔이 식는 걸까 우리 사랑 뜨거웠던가요 그게 아닌 따뜻했었나요 그것도 아닌 미지근했던 건가 이리 더 쉽게 잊혀져버려
추워서 그런가 머릿속 와이퍼가 고장이 났나 번지고 얼룩진 추억 속에 나 얼굴 표정이 자꾸 일렁인다 그때 그곳을 찾아가도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아 기억이 안 나 마치 어릴 적 옆집의 이름처럼 후회 없는 사랑 후 이별에 따른 우려남일까 익숙하고 편한 게 그저 좋았던 내 착각일까 다른 사람 그보다 이렇게 금방 아픔이 식는 걸까 우리 사랑 뜨거웠던가요 그게 아닌 따뜻했었나요 그것도 아닌 미지근했던 건가 이리 더 쉽게 잊혀져버리면 허무해요 적어도 이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널 알고 싶었는데 이런 것마저 내 맘대로 안 되는 나의 꼴이 좀 쓰리고 서운하고 또 우스워 우리 사랑하긴 했었나요 아니 좋아하긴 했었나요 그것도 아닌 외로움에 지쳐서 만나버린 누군가였나요 사랑 뜨거웠던가요 그게 아닌 따뜻했었나요 제발 내게 말해줘 그것도 아닌 미지근했던 건가 이리 더 쉽게 잊혀져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 두 자매가 각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추위라고 아까 전에 주제를 설정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조한 날씨 맞이로 두피 관리나 모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너무 필요해요. 각질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맞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두피 각질이 엄청 많이 또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샴푸 전에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거를 한 2-3방울 정도로 이렇게 풀어서 손에 이렇게 살살 비벼가지고 오일을 풀어준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좀 하고, 그 후에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궈내고 샴푸를 다시 하시면 혈액순환도 좋고, 그리고 수분 공급도 돼서 두피가 이제 각질도 좀 떨어져 나가고 촉촉하게 보습이 되거든요. 그 후에 이제 두피 영양 공급해줄 수 있는 세럼이나 토닉 같은 거 쓰시면은 조금 더 좋고 효과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각질 관리도 되고 각질이 뜨는 것도 좀 잡아주고. 두피에다가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는 뜻인 거죠, 전부 다? 네네, 두피 마사지. 두피 각질이니까 두피 관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모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모발 관리 하실 때는 정전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코트에 맞아. 그쵸. 정전기 때문에도 모발이 좀 손상이 되거든요. 손상이 돼요? 그 코트 정전기에도? 정전기에도 손상이 돼요. 자기들끼리 비벼지기도 하니까 그 비벼짐에 있어서도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상이 많이 된 머리 같은 경우에 뭐 탈색을 했다든지 잦은 펌과 염색을 했다든지 엉킴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엉킴이 심할 때 빗질하면서도 큐티클이 떨어져 나가서 손상이 되고 코트나 이런 데 비벼지면서 머리카락들이 같이 엉키고 이러면서 손상된 애들은 조금만 비벼줘도 금방금방
더 심각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헤어 미스트로 정전기를 조금 예방해주고 수분 공급도 해주면 훨씬 더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손에도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손에도 핸드크림 좀 자주 발라주시면서 이제 머리 만질 때도 정전기가 좀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고, 그리고 모두가 아시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건조하니까 헤어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모발에도 헤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면 헤어 마스크를 해놓고 뭐 다른 부분을 씻는다든지 뭐 샤워를 좀 하고 마지막에 헹군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좀 딥하게 관리를 좀 할 자신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헤어 마스크를 모발 끝부터 손상이 심한 그 부분부터 바르고 이제 캡을 좀 쓰고 젖은 수건, 따뜻한 수건으로 좀 둘러놓거나 아니면 요즘 전기 모자 같은 거 많이 사서 쓰시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쓰고 한참 좀 10분, 15분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공급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안으로. 그래서 이제 좀 촉촉하게 지내시면은 이제 두피도 모발도 촉촉하게 겨울 보내실 수 있어요. 아,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네, 올겨울 촉촉하게 보습 잘 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영 씨는 어떤 팁 들고 오셨나요? 저는 대화를 망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꿀팁. 무시무시한데요? 대화를 망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꿀팁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대화 망치는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당했거든요. 이제 알려주시죠.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너무 잘하고 누가 너무 멋있고 세상에 나온 티켓팅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나중에 너도 야구장 같이 가자 그러는데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를 듣는 이 친구의 영혼이 나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하고 재미도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신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자기 얘기에 심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사람은 누구? 그 대화에서 말하는 나 자신 사람만. 부분인 거예요. 그쵸. 네. 이제 제 3자가 너 이거 재밌냐? 물어봤을 때 진동 웃음.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대화는 사실 뭐 거의 끝났다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 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신나면 일단 내 얘기 들어줘 하면서 시작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좋은 대화법은 아니죠, 이게. 그쵸. 한두 번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만날 때마다 뭐 말할 때마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 만나고 싶지 않게 되겠죠. 맞아요. 대화를 피하고 싶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빠밤. 빠밤. 대화 독점. 대화 독점. 그것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 말을 길게 하는 겁니다. 집 하나 짓는데 구들장부터 까는 그 토석부터 깔아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맨 나중에 덮으시고 그 위에 이제 꾸민 장식까지 하시는. 꾸민 장식 얘기하기 위해서 집을 1층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진짜 힘듭니다. 힘들죠. 이게 문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지? 언제 나오는 거지? 계속 듣다 보면 입이 너무 지쳐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쵸. 나중에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는데 그게 이미 안 들려요. 네. 제가 가끔 청중들 앞에서 왜 얘기를 하는 때도 많았잖아요. 제가 그때 보면은 제 얘기가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넘어가면은 상대방이 약간 지겨워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약간씩 사람들마다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강연을 아예 각 잡고 들어간다. 그거랑 상대방이랑 대화하려고 가서 갔던 그 마음가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2분에서 3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넘어가면은 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심각하거나 흥미거리가 있는 주제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그냥 수다를 떠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이 독점해서 2, 3분씩 얘기를 듣는다? 뭐 수첩 가져가서 메모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가끔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걸 왜 듣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맞아. 정말 극단적으로는 시간 아깝다. 그쵸.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도 살짝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점이 흐려지고 이렇게 약간 알죠? 영혼이 뽑힌다고 하나요? 정수리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쭉 뽑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쵸.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어요. 목이 꺾일 것 같아요. 그쵸. 얘기를 듣는데 열심히 듣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졸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당사자한테 말은 못 하겠고 그쵸, 열심히 상처받을까 얘기하니까. 봐 너무 신나 있으니까. 그쵸. 적당히 그런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조절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른을 만났을 때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어른분들은 이제 말씀을 또 길게 하시니까. 네. 그때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저의 청중 같은 입장에서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갈 것 같다라든지, 약간 초점이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하고 이런 적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얘기를 아주 잘 듣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그쵸. 많은데,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제 목이 뽑힐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목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프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좀 길어진다 싶으면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눈빛으로 한 번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꾸긴 합니다. 아무튼 말씀 너무 길게 하면은 집중 안 되니까 여기서
끊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떡하죠? 다시 또 대화 독점이긴 한데요. 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 지금부터 대화 독점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는데 라고 하면 싹 가로채는 거예요. 대화 뺏기. 대화 뺏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본인이 자기 아는 거 나왔다고 너무 신나서 이제 그렇게 말을 가로채 간 것 같긴 한데. 네. 그쵸. 근데 말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803 단풍축제 주말에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뭐 803 축제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나도 803 갔다 왔는데 거기가 단풍 너무 예쁘지 않더나. 내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었대. 와. 거기 카페가 거기가 맛있고 음식점은 여기가 맛있고 거기 안 가봤어 거기? 이러면서 얘기를 막 오매 주눅드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할 그 타이밍만 딱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 거죠. 좀 화이 나갔죠.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매번 반복이 되면은 저 사람은 나의 얘기는 들을 생각은 없고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쁘구나. 근데 딱히 또 그 얘기가 엄청 영양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쵸. 그냥 수다 떠는 거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네.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관계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변 분이 너무 착하고 친구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딱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조금씩 거리를 아마 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게 된 분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왜냐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면 또 내 목이 떨어져 나갈 걸 아니까. 아니 만나면 또다시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또다시 그냥 거기 머물러주는 사람처럼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여기 안 있어도 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듣기만 하는 청중 일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말을 가로채 가니까. 거기서 내가 하는 게 뭐지? 그것도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편하게. 계속 말을 하니까. 밥을 막 편하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끄덕여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관계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오늘 제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엄청 공감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대화를 망치는 꿀팁. 첫 번째, 상대방의 반응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두 번째 꿀팁,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이어서 하거나 주제가 나오는 순간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신나게 달려들기. 대화를 망치는 꿀팁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엄청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망치는 꿀팁들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자매의 유익한 수다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앉은 자동차 속에서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너 입술만 뜯고 있어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Don't know why Don't know why 1분 1초도 끌고 싶은데 텅 빈 길 나를 재촉해 빙빙 돌아온 너의 집 앞이 난 익숙해 눈물이 나와 하루가 멀게 찾아온 여기서 길을 내가 잃은 것 같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비도 하루는 유리창 넘어 뿌옇게 멀어지는 너 말처럼 쉽진 않은 널 보내야 한다는 일 돌아서서 날 버리고 가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마는
눈물도 이젠 닦아야겠지. 주머니 속 네가 줬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 왜 떨림이 멈추질 않지. 미친 척하고 널 잡아볼래도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지를 않아. 찬란해 남은 네 향기에 취해 영영 깨고 싶지 않은 걸.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네가 떠나간 빈자리 위에 차가운 향기만 남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남은 향기만 안고 있을게. 돌아와 네 자리로. I feel so amazing. 너 기다려온 것 같이 느껴지는 chemistry. Alright, alright. 일본이 일초같이 너의 눈에 빠져든다 해요. 날 수 없는 기분. Oh yeah. 한순간 발견하게 됐어. 딱 기다린 내 이상형. Oh yeah. 머리에서 정이 울려 띵동 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진짜가 나타났다. Really, really good. 느낌이 달라. 그녀가 다가온다. Really, really. 진짜가 나타났다. You make me crazy. 빠져들어 가지. 점점 날 미치게 만들지. Yeah. Whoa, 진짜가 나타났다. Yeah. 입가에 묻은 미소 나한테만 녹아들어. 심각하게 넌 my type. Oh yeah. 눈가에 담긴 게 looks 나에게만 어울려. 그게 나인 걸 알아봐. You know. Oh yeah. 한순간 발견하게 됐어. 딱 기다린 내 이상형. Oh yeah. 머리에서 정이 울려 띵동 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진짜가 나타났다. Really, really good. 느낌이 달라. 그녀가 다가온다. Really, really. 진짜가 나타났다. You make me crazy. 빠져들어 가지. 점점 날 미치게 만들지. Yeah. Whoa, yeah, yeah. 이제는 내 방식대로 말할게. 넌 너무 예뻐. 오밀조밀한 게 넌 벗어났지. 자연미인의 자태 오라니리. 수방방 뛰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대감을. Yes, yes, she's perfect. 걔는 소리가 아니고 함께이고 싶어. 나를 내어주고 싶어. I can't sleep for you. 너 때문에 잠 못 이뤄. 진짜가 뭔데 네가 뭔데. Yeah. I can't sleep for you. 너 때문에 잠 못 이뤄. 진짜가 뭔데 네가 뭔데. Yeah. 내 눈앞에 네가 나타났어. 딱 기다려왔던 순간. Oh yeah. 머리에서 정이 울려 띵동 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I can't stop loving you. 느낌이 좋아. 진짜가 나타났다. Really, really good. 느낌이 달라. 그녀가 다가온다. Really, really. 진짜가 나타났다. You make me crazy. 빠져들어 가지. 점점 날 미치게 만들지. Yeah. Whoa, whoa, oh.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하룻밤, 이틀밤, 한 달째 됐을 때 화분 하나에서 싹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화분은 2주가 지나도 싹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조바심 나는 마음에 화분을 살짝 엎어서 씨앗이 잘 심겨져 있나 괜찮나 봤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그득그득하게 내리고 있는 거 있죠?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씨앗이 바로 햇빛을 보지 않도록 흙을 좀 덮어주고 또 살짝 물을 줬습니다. 잘 자라라는 인사도 함께요.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그 화분에서도 2개의 새싹이 돋았습니다. 싹 한 번 못 틔우고 생을 마감하는 씨앗도 있다던데 씨앗도 애쓰고 저도 애쓴 덕분에 지구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디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들면 나중에 못 보낼 것 같은데 어떡하죠?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